바쁘신 가운데 오늘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많은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차 세계 한상대회 미디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차 세계 한상대회를 총괄하는 제1독보재단의 조규형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제13차 세계 한상대회 대회장이신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상그룹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번 한상대회를 위해 애쓰신 부산광역시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영 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의 회장이자 한상대회 운영위원이신 일본 K플란 오혜정 대표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첨가기업의 대표로 주 오스코나 안승문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스코나 회사는 2001년 설립한 선박통신장비기업으로 해양 플랜트용 IT 부품과 위성전화 등 선박용 틈새 통신장비 시장을 개척한 해양 IT 업계의 선두 기업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기 전에 사진 기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포토타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우리 참석자분들은 앞으로 일어나서 좀 같이 나와주시다. 참석자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독보재단 조규형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1독보재단 이사장 조규형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제13차 세계 한상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 지역 언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한상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내외 동포 경제인 간 폭넓은 교류와 화합을 통해 한민족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민족 최대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상대회는 부산에서 열리는 네 번째 대회로서 제1독보재단은 한상대회를 통해 한상과 부산 지역 경제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도약의 동반자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 아래 내외 동포 경제인 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하고 440개 기관과 업체가 참가해서 502개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또 기업 전시회 상담회 프로그램과 1대1 비즈니스 미팅에 국내 바이어의 200여 명이 참석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13차 세계 한상대회가 부산 지역의 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서병수 부산광역시 시장님, 그리고 부산 시민들,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미디어 브리핑을 시작으로 26일 폐막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장이신 박종범 영상그룹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범입니다. 먼저 새 시대 경제 발전의 동반자 세계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 한상대회가 성공리에 이렇게 막을 올리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상대회가 13차 한상대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12절기가 끝나고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13차 한상대회를 그동안에 4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개최됐고 이번에 4차 개최되는 부산에서 다시 이렇게 개최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갈고 닦으면서 그동안에
양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 성장을 많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나가면서 세계 항상대회가 명실공히하게 내실을 위해서 우리 고국의 경제인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제외 경제 실업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실업인들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산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고국에서도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한테 관심을 보여야 될 것과 동시에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제 실업인들 또한 자기들의 발전이 곧 우리 고국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애국심도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같이 고국이 성장을 해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차원에서 고국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한국 내에서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그 대외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더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가 그렇게 알차게 결실이 맺을 걸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해외에 나가 있는 경제 실업인들은 항상 고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를 스스로가 고국에 대해서 뭘 바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번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서명수 부산시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 그 다음에 동포재단의 조기영 이사님을 비롯한 여러 신문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인사 말씀을 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제가 기억에도 2006년, 2007년, 2011년에 한강대회를 하고 3년 만에 올해 2014년에 올해 또 13차를 부산광역시에서 한강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각 도시 중에서 아마 부산이 가장 많은 이 개최 기록을 한번 가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산이 외국에 나가 계신 관광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목에 와서 모여서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부산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은 정말 이런 관광, 숙박, 컨벤션 등 이런 관상대회와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 컨벤션의 도시로 계속 부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 한산대회도 계속 부산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4차를 개최하고 부산의 이 기업들이 정말 한산대회를 부산서 개최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같은 이 요구가 이번 13차를 계기로 해서 폭발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산이 이제 한산도시가 될 정도로 이렇게 각별히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서명수 시장님께서도 특히 이 한산대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과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 각지의 정보라든지 수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좀 찾아라고 저희한테 많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부산 경제의 저는 부산 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은 부산 경제의 가장 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출 비중이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적다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렇게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1972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의 29.2%가 부산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몇 프로냐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물론 이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장이 이제 지금부터는 시장이 이제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이 직수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 튼튼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이 해외 시장 대책에 대해서는 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심리적인 이 장벽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데, 처음 나간 선배들을 보면은 한번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하니까 해외 시장이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안 가보신 분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한상 네트워크가 좀 큰 도움이 안 될지 생각나. 그래서 이번 13차 대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상에 좀 많이 우리 좀 부산인 기업들이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부산이 적어도 옛날처럼 29.2%가 안 돼도 한 10% 우리나라가 수출가 굵고 상나라인데, 그래서 제2의 부산이 한 10% 정도는 담당을 해야 체면이 안 되겠습니까? 한산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민 전주사업팀장님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 고혜정 회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한산대의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에서 만났던 우리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영비즈니스 리더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지 이제 5년이 지나갑니다. 그 5년 동안에 측근 회원수가 150명을 넘고 국내 기업인들도 30%를 넘는 40명이 됩니다.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는 신규 참가자 또 수차례 참가자들도 같이 프로그램을 했지만은 올해부터는 신규 참가자들은 신규 참가자들만의 프로그램, 그리고 수차례 참가자들은 수차례 참가했던 분들만의 프로그램으로 또 베네피트가 기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작년 간주 대회 이후에 저희들이 1월 달에는 북미 모임 약 20명쯤 참가했고, 3월 달에는 아세안 10개국을 중심으로 된 아세안 모임 40명 참가했고, 또 우리끼리 중간에 세계적인 모임을 올해는 북경에서 100명의 참가비대 진행을 했습니다. 또 7월 달에는 신규 회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CIS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을 찾아가서 이번 대회 모임에 신규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6명이 새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박정권 회장님 계신 유럽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중간 모임을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 한상대회의 흡의대로서 이번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또 이번에 코리아인들 6명, 7명 참가했고, 조선족들도 있고, 재미있고 제일동포, 또 그런 간보한 진정한 코리안 네트워크, 젊은 기업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대회 국내 참가 기업 대표로 자리해 주신 오스코나 안승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오스코나 대표이사 한승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항상 세계 한산대회에 참석했는데, 이번
이번에 또 4차로 부산에서 유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양 플랜트, 선박, 조선 관련 통신 IT를 주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저번 첫째 참가 때 느낀 것은 우리 아까 정혜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술력은 있지만 세계로 진출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부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또 부산 특별산업단을 또 40여 업체가 참가하면서 특별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농포재단과 우리 지역 업체들 또 전국에서 참여한 업체들하고 많은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또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또 행사가 있고 저희는 또 부산정보기술협회하고 제농포재단과 내일 또 기술 세미나도 이 자리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로 또 한상계를 유치해 주신 부산시장님에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 또 제 농포재단에게도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참석자분들 간단히 인사 말씀 박동성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한상대회가 열리는데 올해 들어와서 어떤 그 계획과 그 거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목표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한국 회사와 외국 회사 간의 거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있으신지 어떤 거래 목표를 정해놓고 좀 계획을 이번에 한상대회 계획을 세우신 건지 그런 부분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참가자 숫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한 외국에서 1,000여 명 그리고 국내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참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설치된 부스가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상담을 하면서 직접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성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그 수량화, 개량화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지난 12차 대회 때의 결과를 보면은 그 기업 전시회 기간 동안에 한 4,100건의 상담이 진행이 됐고 그 1대1 비즈니스 미팅도 한 1,330건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또 MOU 자체도 45건이 체결됐고 그래서 약 한 4억 불 정도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생산 유발 효과 등 뭐 부가가치 효과들이 있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계획 작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작년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좀 질적인 상황에서 또 이제 지역적인 위치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숫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입니다. 조기영 이사장, 포지단 이사장님, 박동범 대회장님, 외정 영진신 회장님의 각각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조기영 전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박 4일 동안 열리는 이 세계 한상대회가 보기업과 국내 중소기업들이 만나는 제일 큰 잔치인데 1년에 한 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360을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동포재단에서 이 국내 기업이든 또는 한상이든 상시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박정공 대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한상을 이용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현재 다이렉트로 진출할 수도 있고 현지 기업과 합작이라는 걸 맺을 수도 있는데 한상과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혜정 영빈수저 회장님께는 동포 기업들이 1세대 기업과 2세, 3세의 차세대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지화된 부분도 다르다고 생각되고 차세대 기업들의 어떤 장점 어떤 것인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사장님부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이제 기업하는 분들 간에 자주 만나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번 연상대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1대1 미팅이죠. 그래서 사전에 업종별로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서로 희망하는 분야, 또 품목이 맞는 분들 간에 하는데 금년도 아마 1000회 이상의 그 미팅이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일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분들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접촉하게 되는데 또 그런 접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동포재단에서 이제 한상넷에서 어떤 온라인상의 그 미팅을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라든가 동포 기업인이라든가 또 우리 국내에 계신 기업인들이 해외 어떤 분야의 어떤 품목을 다루는 동포들을 좀 기업인들을 만나고 싶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한상넷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해당 품목을 다루는 그 한상들과의 접촉을 저희가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는 기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이버를 통해서는 1년 계속해서 한상넷을 통해서 이제 만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그 한상들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첫 번째 어학적인 측면을 언어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국말을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훨씬 수월한 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상들은 현장에서 거기서 주류 사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회의 관습과 상인 도의 이런 것들을 알면서 동시에 한국적인 마인드를 알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 한상들이 대부분의 경우 그 주류 사회에 처음에 이제 뿌리를 받고 내리면서 어느 누구가 대부분의 경우가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면서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한상으로서 경제인으로서 실업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거기서 일어서기 위해서 가졌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종속이 됐던 한국의 제조업체가 세일즈망 자체를 시장 자체까지 가까이 확대시킬 수 있다는 차원이 크지 않은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1999년도부터 유럽에서 한국산 제품들을 주로 이제 동유럽이나 CIS 국가에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겠느냐? 제가 바로 시장에 가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제품, 내가 한국 제조업체 사장님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이렇게 알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다 보니까 한국 쪽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현장,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마켓 쪽 자체를 직접 어프로치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물론 직접 함으로 해서 현지 업체들하고 직접 거래함으로 해서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강점은 우리 한상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수월하다는 표현보다는 그 어프로치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점이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1세대, 2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러시아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 2세, 3세들의 특징으로 보면은 나도 제일 겪고 3세이지만은
좀 한번만 서툴다는 거 하나. 또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이 현지 주류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나 보통 현지인들과 똑같은 업종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1세분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특히는 보면은 아세안 동남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한국하고 인연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대라고 부르는 저희들이 영하고 자세대를 어떻게 좀 나누면 좀 좋은지 좀 제가 모르지만은 사실 해외에 나가서 뭐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을 했다는 사람들이 뭐 20대, 30대가 많지는 않고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에 걸쳐서 뭐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누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느냐 생각하면 국내 기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직접 해외 젊은 기업인들하고 국내 기업인들이 거래를 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은 서로 우리가 가족과 같이 1년에 몇 차례 걸쳐서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젊은 기업인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을 때 꼭 지금은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이메일로서 날아가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 사람 없냐 이런 질문이 오고 합니다. 그럴 때 금방 세계에서 그 정보가 오고 하고 그 답변이 나간다는 거. 이 인적 네트워크가 정말 영 비즈니스입니다. 거기에다가 1세대, 2세대, 3세대 그분들이 섞여 있다는 게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신 기자님 있습니다. 예. 저 월드코리안 신문에서 온 이동환이라고 합니다. 그 제13차 세계 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으신 박종범 대회장님께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한상대회에서 대회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제13차 세계 한상대회에 대해서 대회장으로서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세계 한상대회 대회장으로서의 역할이 뭐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벤트로서 하나의 행사로서 개최가 되는 게 세계 한상대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동포재단의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1년 동안 준비를 해오거든요. 지자체, 이제 개최하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하여서 그런 중에 또 대회장은 대회장으로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준비가 되고 개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회장은 대회장 나름대로 또 그 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많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상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회 기간 동안에 대회장으로서 3박 4일 동안 이렇게 행사만 주관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저 또한 많은 부분에서 미력했었지만 그렇지만 전 지구를 돌면서 이렇게 각 지역별 경계연합회 모임이나 한상 모임에 이렇게 참가하면서 참가를 유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어떤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연관을 해가면서 조금은 더 체계적인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의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이번 한상대회 대회장으로서 그러니까 13차 한상대회 대회장으로서 제가 가는 포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2주기가 끝난 13번째 새롭게 시작한 주기의 첫 번째 대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네 번째 개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면서 또 해양을 접하고 있는 부산 사실은 우리 한상들이 대부분이
이 많은 부분에서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부산시에서도 그만큼 잘해 주시고 저희들 따뜻하게 맞이해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대회 장소 자체와 숙박 시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또 저녁에 아무래도 뭐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지만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이 제2의 도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출 자체는 그렇게 미미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울산을 비롯한 이쪽 다른 산업화된 도시들에 비교했을 때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소기업들이 정말 더 이렇게 기직을 펴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부산 그럼으로 인해서 부산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또 다음으로는 부산의 그런 어떤 갖춰진 인프라들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 환경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난 뒤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한상들도 투자를 도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유럽 쪽도 조금 풀린다고 그러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를 비롯해서 또 악재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기의 회복 자체가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국내 경기 또한 그만큼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청년 실업 문제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상들도 저는 좀 그거를 이슈화시켜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많이 뭐 인턴이 됐든 어떻든 됐든 간에 한 명에서 몇 명씩 자기가 가능한 대로 책임을 지자. 그걸 가서 데려가자. 각 나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인턴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한국의 청년들을 데려가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거기서 계속 키워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보자.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상 대회라고 하는 게 어느 일가성 한 일에 걸치는 어떤 그 행사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시발점을 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의 실질적인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조금 전에 박종범 대장님께 질문했던 그 기대가 그게 제가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여기 오시는 부산에 처음 오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연사님들도 와보셨지만 이 부산에 이 센텀시티하고 이 일대를 한번 보시면은 저녁에 이 야경을 사진 찍어서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부산이라고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가면 내가 서울입니다. 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대부분 홍콩인가? 싱가포르인가? 이게 어디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부산이라면은 다들 몰랍니다. 이번에 아마 한상대 오셔가지고 이 부산 쪽 한번 보시고 하면은 뭐 돌아가셔가지고 이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지금 변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것을 아마 입소문 아마 많이 되실 것 같고 좀 전에 우리 그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정말 좋은 기업이 많은데 이 수출이라고 하는 이런 벽을 시대적인 장벽을 극복을 못해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 한상이 네트워크 시스템도 좀 잘 좀 지원을 해서 부산 기업들이 좀 이 대회에 나가서 수출을 좀 많이 하도록 함께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